한나라의 시간 다른 뜻이 아니고 한자로 쓰여진 모든 시가 한시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한자라는 게 뭐냐? 한자는 한어를 기록하는 문자라고 제가 썼잖아요. 한어가 뭐냐?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현재도 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고전에 나오는 한자 있잖아요. 그거는 고한어. 현재 자기네 문자는 한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중국 사전 살 때 한어 사전 이렇게 돼 있지 중국어 사전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주로 한국하고 일본에서 쓰는 말 중국어. 중국어랑 없어요. 중국은 전부 한어, 고한어. 옛날 전적들은 고한어. 그래서 이제 한어를 기록하는 문자인데 한자라는 게 주로 한나라에서 주로 쓰여진 문자입니다. 그 유방과 항우가 싸워가지고 한나라가 이제 하나가 통일하잖아요. 초나라 그 항우를 없애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한나라 제국이 완성이 되는데 그 제국에서 주로 쓰던 글자 그거는 예서를 주로 썼어요. 예서가 이제 현재 한자 거의 95% 이상 거의 같은 글자죠. 근데 이 예서는 사실은 그 한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진시황이 공포를 했습니다. 문자 통일해야겠다. 뭐 도량 통일 다 통일했잖아요. 도로 교역 통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자 쓰는 것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진시황이 7개의 나라 전국 7국을 다 없애고 결국 통일했잖아요. 근데 7국이 전부 말이 달라요. 글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큰 나라 있잖아요. 제나라. 진나라는 통일했지만 제나라, 연나라, 뭐 저 아래쪽에 초나라 이런 전부 그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글자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진시황의 승상이 있습니다. 이사라는 승상이 있는데 이사를 시켜서 문자를 다듬게 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공포를 해가지고 그게 그 공식 용어에는 소전을 써라. 그 다음에 실무 용어에는 예서를 써라. 실무자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소전과 해설을 예서를 두 가지를 쓰도록 진시황이 공포를 했어요. 근데 진시황이 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서를 어디서 썼냐면 한나라. 초안전쟁을 통해서 그 한나라가 승리하고 한나라가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예서를 주로 쓴 거예요. 진시황이 공포했던 예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한자 있잖아요. 보통 쓰는 한자 정자라고 하죠. 그 한자는 그 어디서 형성되는 글자가 그거는 그 진시황 후 한 말에 그 현재 정자는 그 형성돼가지고 후 한에서는 조금 쓰이다가 결국은 어디서 쓰냐면 삼국시대를 거쳐서 위나라가 통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나라를 또 사마이가 또 탈취해가지고 진나라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세서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 후에 1800년 동안 글꼴이 변화가 없습니다. 해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자의 연원이라고 그랬는데 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나 원래 그 은나라 그 옆에 제가 BC 1700
1166년에서 BC 1123년에 써 있는데 이 우리나라 때는 갑골 문자죠. 갑이란 것은 그 거북이의 배딱지를 줘. 거북이 등은 조금 딱딱한 그러니까 글씨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북이 배딱지는 좀 부드럽게 해서 거기다 주로 썼죠. 그것도 이제 거북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뭘로 솥뼈 있죠. 솥뼈 가지고 거기다가 잘 닦아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갑골이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것은 거북이 배딱지, 골은 솥뼈. 이게 이제 주로 상형 문자예요. 근데 이제 서주 그 문왕이 이제 무왕이 통일했죠. 은나라를 없애고 그때는 대전이라는 글씨 썼습니다. 대전은 혹시 옛날에 도장 받아보면 한문으로 이렇게는 이상한 글씨 있죠. 그게 이제 대전인데 대전은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글자 하나가 물론 글자 하나의 뜻을 가지는 거 하지만은 그 글자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했죠. 근데 이제 이 서주 시대는 주로 대전을 썼는데 그냥 동주에 넘어왔어요. 우리 동주 열국지도 있죠. 춘추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뉘는데 춘추 시대의 공자가 육경 정리했는데 주로 뭘로 했느냐? 무슨 글자로? 대전 글씨 정리한 거죠. 전국 시대는 그 7대 강국, 전국 칠흥이 전부 글꼴과 발음이 각각 달라가지고 진나라가 BC 221년에 통일했죠. 통일하고 이제 문자 통일을 하는 겁니다. 소전은 공식영어, 예서는 실무영어 해가지고 정식 공포를 했어요. 진시황이. 그러면 진시황 공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한 또는 후한이라고 하죠. 한나라 처음 생겼을 때죠. 그 위에 보면 진나라가 BC 206년에 끝났다고 그랬죠. 진시황이 통일해서 15년밖에 못 했어요. 또 이제 초안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나라가 이제 통일할 때까지 그 초안전쟁을 4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서한은 BC 206년부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AD 8년까지가 이제 서한인데 그때는 서한에서 예서를 공식 용어로 채택해서 했는데 그런과 동시에 그 제지 종이 만드는 기술이 체륜이라는 관관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동안에는 그 목간, 나무에 쓰거나 또는 축간 또는 대나무 펴가지고 쓰거나 그러니까 책 하면은 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간들의 묶음을 가운데 이제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죠. 이제 축간들은 끈으로 표시가 책이죠. 근데 책이 굉장히 불편하죠. 한 권만 돼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발명의 필요성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한 무제가 종이를 발명하는 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옷에서 나온 옷 그러니까 트러징 그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우리 같은 것들 우리 만드는 거 있죠. 그걸 결국 발명한 거죠.
우리도 당나무같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최리운이라는 관관이 제주도를 발명하고 이 당시 서한 때입니다. 전한 또는 서한이죠. 그럼 동중서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유교를 한나라에 국교해야 된다. 그래서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또 한일 문제가 저걸 했죠. 유교를 국교화했죠. 근데 이 당시에 또 사마천이라는 아주 정말 세계사적으로 드문 학자가 나타나서 사기라는 엄청난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가 어떻게 보면 문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동안 이제 서한이 망하고 이제 동안은 이제 광무제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동안에서도 한나라부터 동안까지 계속 예서를 가지고 공식적인 문자를 했는데 이때 또 그 허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또 학자가 설문해자라는 책을 지었어요. 설문해자는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9,353개 소전 글자. 지금 이제 해서가 통용된다고 했잖아요. 해서가 통용되다 보니까 저기가 해서 가지고 해서로 써진 그 전적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해서를 쓰는데 옛날에 썼던 소전으로 쓰이고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이게 이제 설문해자의 추격본인데 여기 보면 설문해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 글자가 소전이에요. 소전. 그리고 여기 이 9,353개 거기를 보면 다 위에 소전으로 써 있어요. 소전 글자를 써 있죠. 이 소전 글자를 현재 쓰는 그 예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한 것도 무슨 글자도 이상한 거지. 위에 있는 글자가 소전 글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전 이 글자는 위에서 쓰면 무슨 글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해서 뜻은 뭐고 어떻게 그 글자가 생겼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한 건데 이 그래서 아까 그 허신이 이 소전 글자 9,353개를 예서로 바꿔서 그 예서로 무슨 글자다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그 발음은 어떻게 하고 다 일일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단한 거죠. 왜냐면 이게 그 허신이 AD 58년에서 147년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서기 1세기, 2세기 그 사이에 벌써 문자가 됐죠. 그거는 당시 한자 사전이고 한자 그렇죠. 한자 사전인데 소전으로 쓴 거를 읽는 거. 왜냐면 옛날 전적들은 전부 소전으로 했어요. 그 교수님 이 1페이지에 보면 네. 그 한자는 무엇인가 그 내려다가 네. 해서는 정자는 후 한말에 형성되어 네. 위진에서 통용됨 돼 있어요. 네. 예? 저 2페이지에 보면 하는 무엇인가 바로 위에 네.
해서는 동한말에 해서가 형성돼서 한자가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후한말에 형성됐다 해놓고 또 동한말에 해서가 형성됐다 이 후한말이 동한말이 같은 말인데 네? 후한이 동한말이 동한말이 동한말이나 후한말이나 이 똑같은 말이요? 그렇죠. 동한 서한 또는 동한 보통 우리는 또는 전한 또는 보통 후한. 우리는 전남 후한이란 말이야. 그 전환 호환해야지 아니 하다가 아니 갑자기 동한하고 동한 일이 동한 나오니까 서한은 중국에서 표기합니다. 중국은 동한 서한 동한인데 우리는 전한 후한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후환하다가 동환이라니까 우리 주나라도 서주가 있고 동주가 동주가 있어요. 있어요. 동자가 붙으면 되게 뒤에요. 왜 그러냐면 주로 장안 쪽에 이렇게 문화 중심이 있었다가 그좀 센터면 어디로 가냐면 낙양으로 가요. 그리고 훨씬 나는 우리 옛날 공조선 때 우리 옛날 고어하고 이 전서 이 한자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전혀 없네. 그다음에 이제 한이라는 게 뭐냐? 동한말, 뭐 서한말, 한자 이렇게 전부 한문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한이라는 게 뭐냐? 왜 한이 됐느냐? 그 이방의 한 나라가 왜 한이 됐느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진이 항우와 유방의 협공으로 진이 15년 만에 몰락하고 먼저 사실은 들어갔죠. 하남에 항우가 유방이 항우는 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항우가 들어와서 항우는 그 당시 초패왕이라고 했어요. 유방은 왕 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공 같이 협공해서 진나라 멸망시킨 공 다 생각해서 한왕으로 본 한왕. 한왕이 어디냐면 지금 삼사성 쪽으로 내려가는 그 한수가 있어요. 한수. 우리 서울 한강할 때 한수. 한 또는 한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수 또는 한강. 한강의 중류. 그래서 한중. 한중과 지금 사천. 이쪽을 네 땅으로 해서 둘이 나는 저 동쪽 이렇게 가져 중원하고 동쪽 가질 테니 너는 유방 너는 저거 가져라. 사천하고 조금 변두리죠. 그 당시에 한수 중류 쪽에서 쭉 내려서 한수가 우리가 말하고 황하 아니 다르죠. 나중에 장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장강. 그건 장가는 장강. 근데 이제 그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왕으로 이제 동을 했어요. 한수 쪽인 왕가. 근데 이제 바로 또 유방이 뒤에 철수하고 이건 항우 뒤를 죽여가지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항우가 죽잖아요. 오왕에서. 그리고 항우가 죽고 나서 이제는 한제 형성이 된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한강 네. 이런 한나라 한자 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우리 한국인한테 왜 그걸 안 쓰고 그걸 왜? 우리 한수나 중국의 한수 여기 한중한 한수나 똑같아요. 아니 그렇죠? 왜 그렇게 써있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저쪽 중국의 지명을 거의 다 촬영을 했어요. 강도 있고 도시도 수도 서울이 한성이었잖아. 중국에도 강릉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릉. 중국에도 빛광자 광주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뭐 저 웬만한 그 우리나라 그 지명들은 거의 다 한자 채용을 했어요. 난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중국 지명을 많이 빌려봤는데 좋지 않아요? 거의 다 그 장악하는 걸 못해요. 네? 장악. 장아. 어떤 뭐 그런 중국의 한자를 차용해서 강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저게 된 거죠. 한강이에요. 낙동강은 뭐냐면 낙이란 게 낙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낙양은 수도였어요. 맞아, 거기서 동자는 수도에서 보면 동쪽이잖아요. 수도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낙양, 맞아서 낙동강. 정 말하면 그쪽 거를 그거 못하는 근데 그 서울이라는 거는 이제 생산 우리말에서 왔다 그래요. 서울은 우리말이죠. 근데 중국은 우리 서울을 그동안에 한 10년 전까지 서울을 안 했어요. 한성이었어요. 한성. 그러니까 한성으로 보내야 이 서울로 가지. 왜 그래서 뭐 다른 이름을 쓰면 서울로 가지를 않았어요. 편지가. 그래서 학교 이름이 한성소학교인가? 네? 중국 학교가 한성소학교잖아. 여기 한성학교. 영동에 한성소학교. 한성중학교 뭐 한성서학교겠죠. 그 한성이랑 서울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우리 저 수도 이름이 서울인데 왜 옛날 그 한성을 쓰냐? 우리가 이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서울. 서울이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써야 또 서울로 한성 쓰면 잘못하면 한성대학교로 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상 통일제 된 거죠. 왜냐면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문자 통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통일했지만 15년밖에 거기 그 정식으로는 이제 정식으로 최초 통일 제국을 한나라로 이제 한나라 또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분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왕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공신들한테 나눠주고 해갖고 그쪽에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전부 성장, 군수, 태수 이런 사람들 전부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수립했고 그 다음에 고대 전적의 정비를 통한 활발한 학술입니다. 대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 이게 한무제로 많이 했죠. 각종 문화 활동의 창달의 결과로 한이라는 글자가 중국 문화의 한이 중국 문화의 표준이 됐어요. 그 현재 중국 말도 한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중국어 한어. 그 중국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쓰는 게 중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그 민족에서 한족, 또 한자, 고한, 한문. 그래서 그러면 이때 한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지금 우리 쓰는 한자하고 다른 거예요? 한나라 말, 아까 동한 말이라고 했죠. 동한 말에 동한 말이라면 우리 삼국지 책 읽어보면 아주 영제 나오고 헌제 나오잖아요. 그때 완전 정리 형성이 돼가지고 실제 쓰이기는 주로 위나라, 진나라, 삼국을 또 통일한 위나라, 진나라 쪽에서 이제 해설을 쓴 거죠. 해서 그 당시에 통한 말, 후한 말에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쓰는 한자는 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자가 아니고 지금 해석도 쓰고 있어. 해서를 우리가 쓰는 정자로 한문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전부 해석. 요새 쓰는 건 우리가 전부 쓰는 한자는
네? 우리가 쓰는 한자. 그게 해석하고. 그러면은 같은 건데 무슨 우리가 쓰는 거는 중국어고 걔네들이 쓰는 건 한자고 똑같은 같은 해설하면서 아니 한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한자. 한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한자.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어. 네. 우리가 하는 건 중국어고 우리는 그거를 한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옛날 중국어라고. 일본도 옛날 중국어라고. 지금 중국이 쓰는 글자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그건 그건 간자체고. 간자체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간자체를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간자체는 고자. 그래서 따를 정자 있잖아요. 따를 정자가 옛날 고자는 여기 사람이 사람 따르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따를 정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쓰는 간자체는 2,000몇 개 되는데 복잡한 글자는 또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2,000몇 개 되는데 그거를 원리를 하면 다 고자고는 그 다음에 초선 고자가 살짝을 치고 초선 예를 들어서 이 서자 있잖아요. 중국의 현재 중국 글자가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현재 중국에 쓰는 글 서자가 이렇게 현재 간자체도 이렇게 있어요. 이 간자체 이게 뭐냐? 바로 초서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서자를 초서로 쓸 때는 그러니까 고자와 초서가 기본이 되고 그 나머지는 뭐 손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고자 그다음에 초서 그 고자와 초서를 예서예요? 네? 고자가 예서예요? 고자가 뭐예요? 옛날 글자. 옛날 글자인데 옛날 글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대개 이제 요새 쓰는 걸로 보면 정자가 있고 해서가 있고 해서가 정자잖아요. 두 번째 행서가 있고 그리고 초서가 있고 예서가 있고 전서가 있고 소전 글자 체지. 지금 중국에서 나중에 쓴 게 결국은 예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서 예서가 지금 저기 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고자는 지금 모든 걸 총칭하는 자체가 거예요. 예서지. 고자가 어디죠? 아니 지금 저기 고자가 아, 소설을 지금 그 처음에 그 한자가 형성됐을 때 나왔던 거죠. 그건 예수보다 누구 이재님 종이 원래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중국이 현재 또 이것이 복잡하니까 옛날에 썼던 이 글자 이걸로 간단한 글자 다 바꾼 거죠. 옛날은 이게 간단했죠. 그러면서 뜻이 자꾸 추가가 되면서 자꾸 이렇게 글자가 복잡해진 거죠. 근데 그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간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쓴다고 그래서 이걸 간자체 또는 네. 간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 중국은 이제 그 너무 문맹률이 높아요. 원래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학교를 다니고 서당에 다니고 해야 한자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학교 안 다녀도 다 기억력 어떻게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현재 중국이죠. 1949년에 성립됐을 때
이 문제를 문맹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자를 써야 되겠나. 정자도 저렇게 원래 정자로 쓰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 따라 원래 글자 그걸 하자. 그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근데 그게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5만 몇천 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바꾼 거죠. 영자도 마찬가지죠. 영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공부에서 이거 또 무시한 백성들이 어떤 이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수에 대한 한수 중류지방, 한중 지방을 봉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나라 한왕으로 봉했는데 나중에 우리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 있잖아요. 유비가 처음에 그 입주 척이죠. 그걸 점령하면서 저기 했죠. 한중 왕이 됐죠. 그 한중이라는 게참 진동. 그러면 이제 그 한시 특징을 좀 보면요. 첫째, 내구만 쓸 경우도 있고 내구 두 개가 8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구로 되는 것은 주로 절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력으로 되는 내구로 되는 것은 배율이라고 하는 충분히 원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하튼 내구 중심으로 해서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라는 것은 이렇게 시험을 일으키는 거고 승은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고 저는 확 돌려서 분위기 바꿔서 찾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시는 주로 옛날 시경은 내구시 이렇게 돼 있지만 제대로 된 한시는 거의가 5원시 또는 7원시 한 구가 5글자 5원시 한 구가 7글자 7원시가 주로 이렇게 돼 있고 5원시를 읽을 때는 한 구를 2, 3 두 글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잠깐 숨을 쉰 다음에 나머지 3글자 읽고 7원시는 앞에 3글자 먼저 4글자를 먼저 하고 뒤에 3글자 그러니까 이제 그 2, 3, 4, 3 제일 이렇게 읽지 않으면 자꾸 옮겨가지고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알겠어요. 그 줄줄이 적어놓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딱 쳐놓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가 이렇게 되게 저거 혹시 써있어요. 시 글자 수를 세보면 28로 끝나면 그 7원시고 7사시 20글자다 그러면 5원시 4원시 구하는 네? 앞에 주자 먼저 찍고 그다음 세 번째 2, 3으로 나눴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보면 이게 28자면 이거 7원시다 20자 이건 5원시다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7원시다 그러면 7글자씩 해서 이렇게 7글자씩인데 그것도 한 구에 3으로 나눠서 읽으시면 된다. 7원 절구라고 할 때 절구는 무슨 뜻이에요? 절구는 이제 당나라 때 나온 시 형식인데 내구절로 된 거. 이게 절구인데 그냥 내구절로 된 거 절구라고 한 건 아니고 거기 당나라 때만 나온 근체시 형식이라고
그 형식에 딱 맞아야 돼요. 그 근처시 이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못하는데 그 시형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시에는 아분이 있습니다. 아분이라는 게 문을 눌러준다는 얘기죠. 그 영어에도 라인이라고 있죠. 영어도 라인, 타임,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영시 혹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라인이라고 라임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한시에는 반드시 라임이 있어요. 그 라임이 그 온이라고 하는데 되게 짝수구에 라임을 붙여요. 그 두 구절, 첫 구절, 두 구절 거기 끝에 붙이고 세 구절, 네 구절 끝머리 붙이고 가분 또는 그래서 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썼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이라고 하고 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7원시에는 첫 구절은 홀수구잖아요. 첫 구절에 붙일 수 있다. 7원시에는 첫 구절에 붙일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짝수가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 중에서는 강시가 최고의 시적 성취를 이루는 평가다 이렇게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오른쪽에 그 3쪽에 중국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시의 조식의 칠보시를 하는데 조식이라는 사람이 조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조조의 큰아들은 조비. 나중에 조조를 이어서 그 문제가 되죠. 조식이 더 훨씬 그러니까 조조 3부자, 조비, 조식 이 3부자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고 그래서 건한 3거리를 할 정도로 그 당시 최고 시인 중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둘째 아들 조식이에요. 조식을 굉장히 또 조조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비가 큰아들 조비가 상당한 위협을 자기 자리를 자기한테 안 줄까 혹시 조조가 죽으면서 또는 저기가 이제 자기한테 제위가 오더라도 또 잘못하면 또 그쪽 몫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비가 조식을 경계했어요. 그래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조조가 돌아가셨는데 조식이 둘째 아들이 지방 왕으로 공돼 있죠. 늘 장래 거의 끝마치 무렵에 온 거예요. 조식은 또 조비한테 또 위협을 느꼈겠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그래서 이 7 안에 시를 네가 재능이 좋으니 나보다 낫다면 안 하고 좋으니 7 걸음 걷는 사이에 시를 하나 지어라. 그래서 7보시라고 합니다. 7 걸음 걷는 동안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재조하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기재조하연하고 두재 두중급이라 본시 동근생인데 상정하태극이고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홍박쥐가 보뚜막 아래서 타고 있는데 콩은 속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콩깍지로 태우는 콩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콩이든
콩깍지는. 그런데 상전 복가대기가 왜 이렇게 급한가? 하태극. 근데 이 앞에 상자 있죠. 상자는 나를 이렇게 복가되는가? 복가 이렇게 급하게 복가되느냐? 이 시를 찍고 이제 하니까 조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상아 내가 안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재능은 자기보다 뛰어난 걸 아는데 내가 나한테 이제 큰아들 나한테 왔으니 이제 뭐 안심해라 안 죽인다. 그래서 이제 권한 이게 이제 그 삼국시대의 얘기죠. 조비 조식.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것도 말이죠. 아까 앞에 두 글자 먼저 읽고 그렇죠. 세 글자 읽으니까 네. 읽을 때는 기재 쉬었다가 조하연 조하연 하고 두재 두제 쉬었다가 부주문. 아 권시 공근생 하고 상전 하태극.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구에 읍이 있죠. 네. 네 번째 구에 급이 있죠. 읍과 급이 문이에요. 급. 그다음에 산중 그다음에 이제 산중문가 200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도 자주 외우는 시인데 모녀하사 서벽산 문가 문야사 서벽산 산인가 소위 부답 심자하니라 소위 신자하냐 도하유수 묘양거 요연거 묘연거라고 된 한 번도 있어요. 저는 요연거 교류천지 비인가 여기서 저 이거 소위 부답은 누가 많이 썼어요? JPC 자서전 제목도 소위 부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자. 그 다음에 별천지 비유가 있다. 별천지라는 말도 우리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4개 시에서 나온 거예요. 무녀하사 나한테 묻는데 어떻게 보면 자문자답이죠. 나한테 묻는데 무슨 일로 푸른 산에 가서 사는가? 소위 부답 심전 이것이 웃으면서 대답은 안 하니 마음은 절로 편안하고 한가롭고 도화 요수 묘연가 도화가 복상꽃이 물을 타고 흘러서 아득히 멀어져. 이게 이 부분은 그 도연명의 도화원이라는 도화원 시라는 시 있어요. 그거를 따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별이 천지 비인간이다. 따로 있는 세상, 다른 세상이죠. 거기는 이 인간 사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거기 사냐고 묻지를 마라. 나는 도화원 같은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당신 같은 그런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는 달리 비인간이. 이 시는 참 좋은 시고 외우기도 쉬운 시입니다. 여기도 보면 무녀하사 끊고 서덕자 소위부답 끊고 심자 도화유수 끊고 요연거 별이 천지 비인간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굉장히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건 7원시죠. 아까 위에는 5원시고 7원시는 첫째 구절에 끝에도 붙인
그 운을 붙인다고 그랬죠. 네. 서벽 산, 그 두 번째 줄에 한, 마지막 줄에 간, 같은 문이죠. 한, 간, 산, 간, 한, 간. 첫째, 둘째, 넷째. 원래 둘째, 넷째, 말이죠. 원래 짝수구에 운을 붙이는데 응. 칠원시마는 첫 구에 운을 붙인다. 첩보에서 묻혀. 책구에 붙이는 건 나는데 여섯 자 그러면 둘째 줄에도 붙잖아. 넷째 줄에도. 아니, 넷째, 둘째, 넷째 줄은 항상 붙이는 게 원칙이고 아. 칠원시에 한해서는 첫째 줄도 붙인다. 하나만 써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시 보는 것은 200이나 또 밑에 왕유 있죠. 두보 같은 시대 사람 성당 시대라고 하는데 방송 볼 때가. 네? 방송 볼 때가. 방송할 때가. 방송할 때가는 문장을 잘 쓴 당나라, 송나라 할 때가인데 당나라에서는 한유와 유정원, 그다음에 그 저쪽 그 송나라에서는 이제 소동파 문장을 잘 쓴 사람이죠. 방한서, 증공, 그다음에 소동파 아버지 소순 동생 소식인가요? 아니 소식은 소동파고 소철 요 3부자가 또 이제 당송 8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잘 쓰는 여기는 시니까. 네. 그 성당 시대가 가장 시가 성행했던 곳이고 때이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시인이 이백과 왕유와 두보. 두보 그 왕유와 이백은 같은 해에 태어났죠. 701년. 두보는 12년이니까 한 10년 선배죠. 그다음에 송원 이사 지서 안서 그거를 한번 보면 송나라 송인 보낸다는 얘기죠. 원이는 그 옛날에는 그 한 집안에 형제 사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일 부르기 힘든 원이 원삼 원칠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원이라는 사람이 안서 지방으로 사신 가는 것을 송별하면서 그게 제목입니다. 이 시도 굉장히 외우기 참 좋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성저우 읍경진한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성저우 읍경진하고 백사청청 읍경진하고 백사청청 유색신이다. 권군경진 일배주 일배주 아니 서출량관 우고인 이 시를 저 서역지방이나 멀리 변경 쪽으로 나갈 때 항상 선비들이 송별하면서 이 시를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위성은 이제 함양이 있는데 장안 근처죠. 거기 위성이고 거기에 아침비 위성에 내리는 아침비가 읍경진 가벼운 면지를 적시고 객사청청 유색신 객사는 여관방이죠. 객사와 푸른 버들이 색깔이 버들의 색이 산뜻하다 비가 내렸습니다. 권군경진 일배주 그대에게 다시 한 잔을 권한다는 얘기죠. 그대에게 경은 다시 지는 마신다. 우리 장진주라고 있죠. 지는 마신다는 얘기. 그대에게 권하노니 일배주 다시 한
한 잔 술을 더 마시게라. 왜냐? 서출양관 모고인 이제 밖으로 안석지모로 가서 그 양관이라는 그 관문이 있었어요. 양관을 지나면 양관 밖으로 나가면 모고인 친한 친구 없으니 아는 사람 없다. 아는 사람 없다. 네? 아는 사람 없다. 뭐고? 고인이라고 해서 친구를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 없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아는 사람 없다. 이 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후로 성별할 때 항상 이 시를 술 그 이별을 하기 전에 이제 정자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면서 이 시를 다 읊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화경 이 두보의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7원시죠. 7원시 끝머리에 진자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신 마지막 구에 임, 진, 신, 임 이 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기승전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승전결은 여기서 보면 위성의 아침비가 먼지를 적시고 객사에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객사 거기 그들이 이렇게 산뜻하다 싱싱하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구를 이어서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이죠. 그 분위기를 확 바꿔서 한 잔씩 다 하고 가서 그렇게 이제 이게 전이 마지막에 결은 그 결론을 얘기하고 내가 한 배 다 하고 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사적으로 양반 밖으로 나가면 같이 술 마실 사람은 없다. 그다음에 화경이라는 시인데 이건 두보시죠. 두보는 그 유명한 현실주의시죠. 리얼리즘. 현실의 고통스러운 백성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잘 묘사한 건데 두보 자신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애가 굶어서 죽었어요. 두보 그 사천성 성도에 있는 그 두보 사당 가보면 두보가 머무르던 두보 초당이라고 그러죠. 가면 참 입구 쪽에 있고 그 앞쪽에 집 앞에 두 개의 석상이 있는 석상이 광대뼈 콩 나오고 말라 비틀는 그런 얼굴로 서 있어요. 워낙 가난해서 애가 굶어 죽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그 성도 두부처럼 가보면 그래. 네. 보기도 애처로울 정도로 그랬는데 그 도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성사관 1분분한 금성사관 1분분한 반입 강풍 반입운이라 차복 지음 천상유한대 인간 능득 기회문이고 그 금성이라는 건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에서 비단을 많이 짰답니다. 성도 쪽에서. 그래서 금성이라고 하는데 금성 성도의 사관, 사는 이제 현악기, 관은 관악기죠. 빗바 소리, 피리 소리, 일부 날마다 낭자하다. 잘 고관 내자들은 그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죠. 금성은 성도는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 때문에 난 일어나고 해서 쫓겨서 가는 곳이 사천 성도예요. 그 성도에서 말하자면
군조가 아니라 뭐죠? 그쪽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이루는데 그때 이제 저기도 좀 벼슬했죠. 도구로. 근데 금성의 그 성도의 빗발 소리, 피리 소리, 날마다 낭자하니 그 소리의 반은 강바람 속에 나는 그 소리의 반은 구름 속으로 들어.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거예요. 백성들 사람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곡, 이런 가락, 이런 곡은 다만 천상에는 있을 법한 데 천상에는 있어야 마땅. 인간 무슨 뭐라고 읽어요? 네? 세 번째 글자? 지음 차고 지음은 다만 마땅하다. 지. 이런 노래. 이런 곡은 다만 천상에 있어야 하늘에 있어야 마땅하다. 지금 여기는 성도 중앙에서 피나는 관리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인간 능득 귀해문 인간이라는 사람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몇 번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게 저 피리 소리 그냥 큰 남자인데 그 반은 뽕으로 반은 바람에 실려 다 없어지고 말 이런 건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 사는 동네 할 게 아니고 이런 음악 이런 거랑은 전부 하늘에 나 있어야 마땅한데 거기서 좀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생겨낸 인간 몇 번이나 그 들을 수 있겠는가? 화경이 화경자 있잖아요. 요거. 화씨가 있어요. 네? 화씨가 그 당시에 장관을 하는 화씨가 있는데 그 화씨한테 보낸 시. 씨가 사람이 성이에요? 화가 성이 성. 화경이 그 화경이랑 경영은 그 벼슬 근데 이 경자가 틀렸다. 네? 경자가 틀렸어요. 네? 경자가 이쪽에 오른쪽 뼈 이렇게 이게 막아야 돼. 왼쪽처럼. 고양할 때 한자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네. 예. 그런데 이거. 그 경자가 우리 이제 컴퓨터 치면서 하잖아요. 욕을 참 나오는 거. 안 돼. 이쪽도 이렇게 있어요. 내려야 돼. 그쪽도 이렇게 몇 막아야 해야죠. 돼. 쭉 내려야 되는데. 아주 잘 보였습니다. 이거들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컴퓨터 제 컴퓨터에 벽을 치면 이 글자밖에 안 나와. 이 옆에 우리말로 쓰는 시는 우리 공식적으로 번역해 놓은 시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글은 한자 옆에 한시 옆에 우리말로 한글은 누가 번역한 건지 아니면 누가 번역했냐고. 번역. 네. 번역을 저는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해가지고 참고해요. 제가 따라보는 그래도 아니 그 이 한글 옆에 이 옆에 숫자로 나오는 거는 생년월일 거기 출생이죠. 생년월일 무슨 중국에 뭐 아니 BC 아니 AD 아까 나온 BC는 Before Christ 그 뭐지 피 소리가 기원전 남자 AD 이건 전부 AD.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쪽에 4쪽에 우리나라 한자가 잘 되는 것은 한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여기 역사책이 있잖아요. 중국 역사에도 마찬가지 한사군을 설치했다. 한 무제 때문에 그 BC 108년 그때 이제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그때 한자가 우리나라 전례가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이 책이 한자 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자 강의. 이게 누가 쓴 거냐면 그 도월 김용옥의 부인 연세대 최영애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 최영의 교수가 각벌문에 우리나라 최고 대가. 자기 남편보다 잘하네. 남편은 뭐 별로. 대만에 유학 가서 만났죠. 그래.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벌문이 아까 제가 거기 대작제로 있잖아요. 이게 전부 복감이라고. 책 제목이 뭐예요? 한자 강. 한자 한자 강. 우리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욱인 고려의 고조선의 여옥이라는 작품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전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한 무제 때 조선에 있는 노래들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악부라는 책으로 악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음악 관련 부서죠. 만들어가지고 모든 한자로 된 것 그런 것들 전부 수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부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거기 한나라에서 만든 악부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인데 이게 조선 사람이 딱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거. 네, 우리 자료에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문학에서 그대로 인정하죠. 우리 거다. 고조선의 이제 여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다이사, 장래공화, 장나공화. 장래. 그다음에 그 끄트머리 글자는 전부 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음을 맞춰서 한 건데. 님이여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 그게 이걸 본따서 이걸 인용한 거죠. 이 영화가. 공경도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런데 님은 기어이 그 강을 건너가는 타이사 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장래 공화 내님 못지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하소연을 했어요. 나는 다 근데 내님 어떡하나 돌아가셨어요. 이게 일명 또 공무도화가라고 합니다. 공무도화 시차 제목을 따서 그건 무언시가 아니에요. 네? 무언시가 아니라. 고시 옛날 고시는 전부 시경은 전부 사안으로 돼 있어요. 시경은. 근데 이제 이 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비역 그 강은 건너지 마.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영화 제목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그렇죠. 배웠죠. 또 영화 나왔을 때 노년에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할아버지 사람을 애쓰면서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고조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라의 최치원. 시를 추야 오조, 가을밤 빗속에서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치원 시니까 추풍유고음하고 새로 소지음한 한해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신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첫 구에도 음을 붙였죠. 오원시인데도 네. 그건 자유예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추풍 가을바람 속에 다만 고음 이건 괴로이 실을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옛날 시인들은 시를 써놓고 이게 아주 맞도록 눈이 맞도록 또 그 다음에 뜻이 맞도록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읊은 시를 고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냥 써서 그냥 이태백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보통 시인들은 엄청나게 고심해요. 글자 하나. 그걸 고음이라고 하죠. 그 가을바람 속에 그렇게 고음을 하고 있는데 새로 세상 살아가면서는 소지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음이라는 건 고사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종림이라고 이 사람이 서로 알아. 그 비판을 틀리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뭘 허연하려고 그런다. 음을 바로 알아듣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음악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빗발 치던 빗발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쳤다.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살이에는 나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 드물다 적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창문 밖에는 지금 삼경 방쯤 비가 내리고 등전 말레시 이 등불을 마주하고 있는 내 마음은 지금 많이 밖에 이제 이 저기서 지금 당나라의 유학가 상태에서 신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한 건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2, 3, 2, 3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승전결로 지금 추풍 속에서 내가 가을바람 속에서 내가 그 시 읽느라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살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딱 이게 승이죠. 그런데 딱 장면을 바꿔서 지금 창밖에 한밤중인 시간에 그 다음에 결론은 내 마음은 지금 많이 밖에 있는 신라 내 고향에 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기승전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정지상 묘청에 나올 때 김부식한테 참사를 당한 거죠. 김부식이 이제 반란군 진압 총상관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정지상은 개경 안에 살고 있었어요. 묘청은 저쪽 평양 쪽에 있고 그런데 나가면서 정지상 먼저 죽이고 김부식이 출발했죠. 그 아주 명심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헐장제 초색다하고 송군 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하시진고 별로는 청 높아라 높아라. 이것도 보면 오른쪽 칠원시니까 처음부터 다, 가, 파 이렇게 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헐 비가 그친 봄비 봄비가 그치니 긴 북에 초록빛이 가득하고 불빛이 가득하고 그런 얘기죠. 송군 남포 동비가 그대를 대동강 남포에서
보내면서 비가를 부른다. 대동강수 하시죠. 대동강의 물을 언제쯤 바를까? 별로 넣는 이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해마다 참 저희들 높아 푸른 물결 그 대동강가에서 이별하는 눈물을 해마다 그 대동강물에 떨어진다. 그러니 언제 뭔가 이 시도 아주 많이 인용되는 시입니다. 이 고려 때 얘기고 아까는 고조선 그다음에 신라 고려 이번에 조선시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는 이 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달이 허근의 스승이 방랑 시인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 그런데 조선의 그 삼당시 당나라 시풍에 가장 가까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최경창하고 그 삼당 시인에 들어가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제 대군 중 하니 사제 대군 중 하니 대군 승불서 갱례문 시계하니 만학 성화로라. 성화 오원시잖아요. 오원시고 그 오원시는 두 번째 구가 운이라고 그러죠. 소. 네 번째 구가 로죠. 소로가 이제 운이죠. 해석을 해보면 저는 큰 구름 속에 백운 속에 앉았는데 그 백운을 승불서 그 철의 스님이 쓰진 않는 거예요. 흰 구름을 스님이 쓰질 않는 거. 갱매 문시계 스님이 오니 문이 비로소 열립니다. 또 문도 안 열어놓고 있다가 스님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열어다니. 그런데 보니 만학의 성화로 만학이라는 건 이 골짜기 저기 모든 골짜기를 얘기해요. 골짜기에 성화가 늙어가고 있구나. 성화가 세어가고 있구나. 성화는 무슨 점입니까? 꽃이 있어요? 네? 사무꽃 있어요. 사무.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비가 아주 바람이 확 불면 휙 나지죠. 그게 성화가루. 우리 성화가루라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지? 꽃이 날리는 거지. 씨를 뿌리고 다들 또 그럴 때 나도 휙 하는 거죠. 정확한 건 알라지죠. 말하는 거예요. 성악가루가 한시나 막할 때는 특히 뭐 이런 시는 소나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산에 가면 성악가루 있으면 부에 안개 낀 것처럼 날리니까. 근데 그 성화가 바람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골짜기 깊은 곳에. 근데 여기도 보면 성화 백운 중 이게 이제 기. 근데 백운 승불성 승이 백운이 끼는데 그 승이 쓰이지 않나? 이게 이제 이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휙 돌아서 전. 근데 선임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전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골짜기 성화가 지금 바람 불어서 날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대선제 그 한시 한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중국시, 우리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웃으면 네. 그 초보자가 한시를 좀 알아요. 한시 인문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공부해야 할 수 있어요. 한신문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틀렸는데 예, 기본적인 데는 2, 3, 4, 5, 4, 3 이런 것이 그런 아주 기초적인 저 그런 책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 교보문고가 돼가지고 그 장남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한신문 그뭐저 너무 근처시 나오고 너무 복잡해갖고 오히려 한시는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보다는 한양대 정민 교수라고 있어요. 정민 교수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한 20년 전에 쓴 한시 미학 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시 뭐요? 한시 전자인이 뭐를 정민 정민 씨가 쓴 한시 미학 한시 미학 한시 미학 산책 산책. 그 책을 보면 한시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도 나오고 중국 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한시 인문 책을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알라딘에서 중고 책이 9,000원이라고 나옵니다. 네? 알라딘에서 중고가 9,000원이다. 중국 8,000원? 9,000원. 알겠네. 저는 28,000원인데 그거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몇만 원 주고 산 거예요. 28,000원. 28,000원. 그 당시. 꼬리가 사야 되겠네.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